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경쟁력은 한 국가가 창출하는 문화적 산물의 매력도와 영향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전통문화의 인지도, 언어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 관련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은 BTS와 블랙핑크를 필두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요 장르로 자리매김했고, K-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화 또한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으며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높은 완성도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문화는 거대 시장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데 힘쓰며 글로벌 플랫폼에서 중국 색채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와 영화는 역사극, 로맨스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높으며 점차 서구권 시청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음악은 아직 K-팝이나 J-팝에 비해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본의 대중문화는 오랜 역사와 깊은 팬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포켓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원피스 등 수많은 히트작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핵심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팝은 애니메이션 주제가 등을 통해 해외 팬들에게 친숙하며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 미야자키 하이오 등 거장 감독들의 작품을 통해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 문화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각국의 문화 산업 성장 과정, 분야별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경쟁 구도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출발 시점으로 봅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화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1999년에 문화산업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설정되고, 인력 양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됩니다. 2000년대는 한류의 1차 확산 시대로 K-팝, 드라마 중심의 한류 1세대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콘텐츠 수출이 산업의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한 셈이죠. 2010년대에는 디지털 기반이 성장하여 유튜브, SNS, 스트리밍 기반으로 BTS, 블랙핑크 등 K-팝의 글로벌 확산이 이루어지고, 게임, 웹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본격 성장합니다. 그 결과 한류의 영역이 미국, 유럽 등 서구 시장까지 확대됩니다. 2020년대에는 글로벌 경쟁 시대로 도약합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콘텐츠의 대중성이 확보됩니다. 그 결과 한류의 범위가 음악, 드라마를 넘어 패션, 뷰티, 식품, 관광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까요? 2023년 문화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약 150조 원, 수출액은 약 142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평균 6 내지 8%의 성장세를 보이고 GDP의 약 3.5 내지 4%를 차지합니다. 세부 업종별 특징을 보면 K-팝은 팬텀 중심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었고, 유튜브와 SNS 마케팅이 강점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OTT를 통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게임은 수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PC와 모바일 게임에서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북미와 동남아로 진출이 확대되고 IP 기반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세를 보인 애니메이션은 하청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창작 애니메이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와 연계하여 뷰티, 패션, 관광 등의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의 높은 품질과 다양성 및 기술력이
스토리텔링 연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팬덤 기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서 고부가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P의 확장성으로 웹툰으로부터 드라마와 게임, 애니메이션과 K-팝, 그리고 예능 등 다양한 2차 창작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과 협업하여 해외 유통이 확대되는 등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의존함으로써 창작자보다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수익 구조 문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아이돌 연습생, 웹툰 작가 등 창작자의 노동 강도 불안정성 문제, K-팝과 아이돌, OTT용 장르물 등 특정 포맷에 집중됨으로써 콘텐츠의 편중 및 다양성 부족 문제, 해외 진출 지역이 미국, 동남아와 일본 등에 편중된 점, 데이터 기반 기획, 제작, 장기적 IP 투자가 부족하다는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문화 산업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합니다. 에도 시대부터 연국 즉 가부키, 문학, 예술 등 전통 문화가 뿌리내렸고 전후 경제 성장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 출판 등 현재적 문화 산업이 본격 성장했습니다. 1980, 90년대에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산업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며 일본 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쿨 재팬 전략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3조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콘텐츠 산업이 GDP의 약 2.5 내지 3%를 차지합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닌텐도, 소니, 캡콤 등 세계적인 게임 강국입니다. 출판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헬로키티, 포켓몬, 도라에몽 등에서 보듯이 글로벌 캐릭터 산업 강국입니다. 그러나 영화와 음악은 국내에서는 강세를 보이나 글로벌 경향력은 약한 편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살펴볼까요? 일본은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콘텐츠 IP 파워 국가이고 일본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호감도가 높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에서 일본 콘텐츠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 지체됨으로써 아직도 종이책 중심의 만화 산업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OTT 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늦은 편이며 기존 인기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신생 IP가 부족합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문화굴기 전략과 대규모 투자로 내수 중심 콘텐츠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중국 정부가 문화 산업을 국민 경제의 기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다양한 정책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9년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시작으로 13, 14, 15차 5개년 계획에서 꾸준히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안정된 수요 기반을 제공하며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가 문화 소비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AI, 빅데이터, 오지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되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을 혁신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문화산업은 중국 GDP의 약 4.5%를 차지하며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산가치는 수조 위안대에 달하며 연평균 8 내지 10%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영화는 세계 2위 시장으로 중국 로컬 영화의 경쟁력이 막강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텐센트, 네시즈 등 글로벌 강자가 존재합니다. 드라마와 예능 분야에서는 K-팝식 콘텐츠 포맷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출판, 웹소설 등은 중국의 작품이 동남아와 한국,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광 산업이 활발합니다. 한편 중국은 정부 검열과 자율성 제한으로 콘텐츠의 창의성이 부족하며 획일적인 콘텐츠, 지나친 애국주의 중심 서사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영상, 게임, 출판 등에 대한 강력한 사전, 사후심의 제도 등 검열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해외 시장 진출의 장애 요소가 되고
해적판 유통 등 저작권 문제는 국제적 신뢰를 저하시키며 대도시의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 문화 산업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 전통 문화의 활용 및 문화유산 측면을 살펴볼까요? 한국은 한복, 한식, 한지 등 전통 문화 현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K브랜드와 문화예술진흥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고, 한류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쉽고 과학적인 한글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서 전통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전통 문화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전통 미술, 중의학, 고대 예술 등의 현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전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해외에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등 문화굴기 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한 홍보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일본은 다도, 기모노, 와비사비 문화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쿨재팬 정책과 관광진흥을 통해 이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현황입니다. 한국은 종묘, 해인사, 창덕궁, 수원화성 등 16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갯벌 등 2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김장문화, 아리랑, 농악 등 24건이 인류 밀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등 43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황용, 스촨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 등 15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경극, 서예, 중의학 등 41건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본은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 백제 유적 등 21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야쿠시마 시라카미 산지 등 5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가부키, 전통음식인 와쇼쿠 등 22건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국제 이미지 면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류로 인한 친근한 이미지와 문화 개방성이며 우수한 기획력과 빠른 트렌드 감각, 빠른 실행력 등이 장점이라면 글로벌 플랫폼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IP를 육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이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지만 정치적 이미지가 부담입니다. 내수 기반, 기술력, 자본이 장점이라면 콘텐츠의 자유도 부족, 국제 신뢰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문화국가, 세련된 전통 이미지입니다. 전통 IP의 강력한 생명력과 브랜드 파워가 강점인 반면 디지털 생태계 적응력 부족, 보수적 접근 방식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문화산업 시장 규모는 약 2.6조 달러로 추산되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연평균 6 내지 8%씩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소비 증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플랫폼 확대, K 콘텐츠와 J 콘텐츠의 인기 상승 및 IP 기반 산업 성장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2024년 기준 주요국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30 내지 35%, 중국이 10 내지 12%, 일본이 8 내지 10%, 한국이 3에서 4%를 차지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작지만 K 콘텐츠 수출로 인해 글로벌 영향력은 큰 편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이 있고, 중국의 주요 기업은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내시즈 등 대형 IT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소니, 닌텐도, 스퀘어 에닉스, 반다이 남도 등이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문화유산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2024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국적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대만 순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 기간 관광객이 급감했고 중국 정부의 간첩법 규제 등으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2024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3,68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콘텐츠 산업에서 창의성과 플랫폼 활용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으며 중국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문화 산업을 육성 중이나 글로벌화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전통 문화와 IP 자산에서 강점을 지니며 안정적인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 세 나라의 문화 경쟁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